정치 신인들, 정치한 지 이제 뭐 한두 달밖에 안 된 그런 신인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만큼 진보나 중도의 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 강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윤석열 총장 또 저 최재형 전 원장 또 우리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이 이념적인 어떤 스펙트럼에서 굉장히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보수, 새로운 보수 이게 따뜻하고 이런 보수가 저는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빛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그런 데 대해서 잘못해서 제가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는 고유의 일이 없는 부처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저는 전반부 행사 패널을 맡게 된 정치외교학부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후보님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개혁을 공수처를 만들고 뭘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여기를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그거는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이 안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처를 만들면 검찰개혁이 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아주 자잘구레한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절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도록 해야 되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게 저는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역대 정권도 어느 정도 검찰이나 법원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서는 더 심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는 그게 굉장히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윤 총장 물러날 때 그 갈등이나 또 지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 또 지금 대법원장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무슨 행정부의 꼭두각시 시녀같이 지금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거부터 바로 잡아야지 나라의 세 기둥인 행정과 사법과 입법 이게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못 지키는 대통령은 그거는 저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우리 국민들 중에 양진영의 양극단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이렇게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의 숫자가 저는 좀 늘어나고 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제일 절실한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노동 문제,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우리 삶에 직접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정치가 뭔가 문제 해결을 해달라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보수 정치인이다 이걸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일관되게 꾸준하게 주장한 게 우리 보수가 굉장히 국민들 고통을 직접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개혁적 보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깨끗하고 더 이렇게 개혁적이고 특히 개혁적이라는 게 헌법 가치도 우리가 자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평등, 정의, 공정, 인권, 생명, 환경 이런 걸 골고루 추구하는 그런 보수에다가 보수는 원래부터 경제나 안보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유능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도 제가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오른쪽에 계시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보수 그런 분들은 제 같은 후보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쪽은 누가 중도를 차지하느냐, 중도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보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라고 나오신 분들 중에 저는 저만큼 진보나 중도의 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 강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윤석열 총장 또 최재형 전 원장 또 우리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이 이념적인 어떤 스펙트럼에서 굉장히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보수, 새로운 보수 이게 따뜻하고 이런 보수가 저는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빛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신인들, 정치한 지 이제 뭐 한두 달밖에 안 된 그런 신인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혼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거냐.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국민들께서도 저는 그런데 이렇게 눈이 미치면 그러면 저 유승민을 다시 쳐다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박원순 노고돈 시장 그 성폭행 사건, 성범죄 사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여가부를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부가 그런 데 대해서 잘못해서 제가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는 고유의 일이 없는 부처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양성평등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성별이든 진짜 부당하게 자기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부당하게 자기가 차별받는다 이 생각이 안 드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이 직접 해서 여성들을, 남성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들은 전부 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이런 부처에 다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여성에 대한 무슨 뭐 직장에서의 차별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그냥 존재할 뿐이었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여가부가 있었으면서 여가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 문제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각 부처에 양성평등 국을 설치하고 예산을 주고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양성평등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